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9강부터는 자료 해석,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위성 영상 해석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외계 행성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더 외계 행성과 관련해서 식현상과 시선속도 관련된 자료를 통해 물리량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문제가 주어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화면만 보시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외계행성계 공정 궤도를 또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은 500 나노미터 기준으로 파장 이걸 측정을 했는데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 즉 관측된 파장을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첫 위치를 t라고 시간을 잡고요. 거기 20일 간격으로 관측된 데이터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뭐냐면 S1에서 S10까지 관측된 시선 속도를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산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측된 시선 속도 요거를 먼저 구해 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를 이용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 시선 속도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후퇴 속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광속에다가 적색 편이랑을 곱하면은 후퇴 속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람다 제로가 바로 500 나노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람다가 관측된 파장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광속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많이 편합니다.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로 우리가 광속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값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어차피 분자 분모 같은 단위라서 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499.99 빼기 500이니까 마이너스 0.0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계산을 해보면 5분의 3에다가 10이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첫 번째 S1에 관련된 관측된 시선 속도는요. 파장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S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다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3 곱하기 10의 5승에다가 얼마 곱하느냐? 500 나노미터고요. 500.02에서 500을 뺀 값이니까 0.02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5분의 3 곱하기 2가 되겠고 거기에 10 남겠습니다. 10의 5승이고 밑에 10의 제곱이 밑에 있고 위에도 10의 제곱을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10만 남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2 관측된 시선 속도는 S1에서 마이너스 6 S2에서는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들도요. 여기 있는 것처럼 V는 광속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라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요식을 활용을 하면 어렵지 않게 관측된 시선 속도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값을 얻으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측된 시선 속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관측된 값들은 마이너스 6, 12, 30, 36 이렇게 돼 있고 가로축은 시간인데 시간도 t 플러스 20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좌표를 찍듯이 그대로 찍으면 되겠죠. 한번 찍어보죠. t에서는 아까 마이너스 6이었어요. 마이너스 6. t 플러스 20에서는 12였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40에서는 30이 됩니다. t 플러스 60은 36. 물론 이게 저희가 일일이 제가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어차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 넘어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지금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싹 스캔을 한번 해보시죠. 마이너스 6, 12, 30, 36, 30,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12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을 한번 제가 다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다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이렇게 제가 한 번에 곡선으로 그리니까 약간 오차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좌표축 찍듯이 찍어서 선으로 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선 속도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관측을 했을 때 가까이 오는 곳과 먼 곳. 근데 이 녀석이 외계 행성계니까 결국에는 중심을 기준으로 도니까 결국 플러스의 최대값과 마이너스의 최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 걔네들의 값이 원래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플러스로는 최대가 36이고요. 마이너스로는 절대값 큰 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중심의 값이 0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값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네. 외계 행성계 자체가 우리가 관측하는 지점으로부터 가까이 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이거 자체가 반영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그냥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다 보니까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도플러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요. 그 외계 행성계 자체도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지점으로부터 멀어지냐 가까이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값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도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제거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넣어놨는데요. 보정된 시선 속도를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36이 최대고 마이너스 12가 최저니까 이 0을 기준으로 비대칭된 거를 0이 되도록 대칭하게끔 바꿔주면요. 여기서 12를 빼주면 되고요. 반대로 얘는요. 12를 똑같이 빼주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2만큼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24, 최저값이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2만큼 그 관측된 시선 속도가 줄었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다 12만큼 빼준 거예요. 12, 12, 12, 12. 그래서 최대값이 24, 최소값이 마이너스 24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이 외계 행성계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 플러스 12만큼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니까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원래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외계 행성과 그 중심별이 질량 중심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별을 관찰했을 때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보정된 시선 속도 요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측된 시선 속도를 얻었던 거고 여기에는 이 외계 행성계가 이동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12만큼 줄였어요. 그 말은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만큼 줄였다는 건 뭐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측된 값이 12만큼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상대적인 게 플러스 12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니까 얘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계 행성계는 우리가 볼 때 12km/s만큼씩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거꾸로 잡으시면 이게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은 없었는데 이것도 한번 구해봤어요. 관측된 파장이 어떻다? 자, 이거는 이제 요거 값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12였죠? 12만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에 G값을 계산해야 되는 이거 G값 그냥 놔둘게요. 그러면 G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이 G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중심 파장이 기본이 500이었죠.
그러면 이게 델타 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델타 람다는 얼마냐? 네, 0.02 나노메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0.02 나노메타만큼 파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외계 행성계와 지구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S1부터 S10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별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중심별의 위치예요. 중심별의 위치. 그리고 외계행성계 배울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외계행성을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중심별의 데이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중심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행성을 찍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값을 보면요. S4에서 보정된 시선 속도를 봤을 때 24였죠. 최대치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적색 편의가 최대죠. 적색 편의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별은 여기가 적색 편의가 최대가 되는 방향이죠. 이렇게 멀어지니까. 반대로 S8은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4니까 절대값은 최대였죠. 그래서 여기가 S8, 이게 우리 쪽으로만 오는 성분이 있어서 가장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순서를 잡아보면요. 자, 여기가 S6이 되겠죠? S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S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3,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1은 어디냐면 여기가 S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중심별만 표현하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외계 행성의 위치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질량 중심을 가지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항상 외계 행성과 중심별은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항상 반대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2가 여기 있다는 거는요. 뭐 A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가 A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별의 S2에 있을 때 반대편에 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A6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A8, 여기가 A4. 이런 식으로 똑같이 위치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추정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가 식현상도 일어나서 식현상 데이터도 얻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이제 나왔던 게 외계 행성 A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행성이 하나가 더 있었다. 그거를 식현상으로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와 B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중심별 S의 상대적인 밝기 변화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뭐 행성 B는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이제 가정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뭘 이제 해야 되느냐? 자, 질문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행성 A의 공전 주기, 제가 체크 표시하는 요거를 다 구해보라는 겁니다. 별의 지름까지.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건데, 우선 공전 주기는 여기 있는 데이터로 알 수가 없어요. 이 공전 주기는 뭘 갖고 알 수 있죠? 네, 바로 앞에서 시선 속도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죠. 그게 똑같은 행성 A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160일이 지났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걸 봤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전주가 16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현상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고요. 앞에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성 반지름과 별의 지름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또 다시 땡겨보죠. 자, 행성의 반경을 스몰 소문자 r이라고 해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요. p분의 파이 a의 t2 빼기 t1으로 구했습니다. 혹은 파이 a의 t4 빼기 t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궤도 장반경 a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2 빼기 t1도 a 같은 경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P도 나와 있고요.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보죠. 자, 파이에다가 A니까 0.4AU고요. 그 다음에 0.2, 1이네요. 1. 그 다음에 여기도 161.
그래서 뭐 시간 단위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AU가 얼만큼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AU를 킬로미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160에 0.2니까 자 이거를 곱하면 네 800분의 1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보면 되겠죠. 저는 이제 미리 계산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때 파이를 그냥 간단하게 3이라고 계산을 하면요. 이 값이 대략 이 정도가 나옵니다. 22만 5천 킬로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행성의 반지름이 22만 5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싹 지웁니다. 그럼 세 번째, 별의 지름을 알아야겠죠? 별의 지름을 한번 구해보죠. 별의 지름. 자, 별의 지름은 우리가 기하학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얘가 행성입니다. 그러면 이때 행성의 반경이 20R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대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2R이죠. 2R. 그래서 별은 크니까 대문자로 썼고요. 행성은 소문자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한다고 해보죠.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구하는 거죠? 네, 어떻게?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할 때 만큼 이동. 자,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게 T2 빼기 T1이었어요. 그죠? T2 빼기 T1이 얘가 이만큼 이동할 때죠. 그러니까 이 이동한 경우리가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게 T2에서 T1만큼 빼준 겁니다. 식이 일어나기 전부터 식이 완전히 일어난 그 직후.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0.21에 얼마 이동했어요? 45만 킬로미터 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이 R만큼 이동하는 거, 별의 지름만큼 이동. 자, 별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건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바로 T3에서 T1까지 빼주면 되죠. 그러면 총 이동량이 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T3에서 T1을 빼줬더니 0.81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만 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데이터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PPT에다가 더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일이 다시 한번 썼습니다. 자, 됐죠? 자,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행성 B의 빈칸이 있어요. 행성 B의 관측 시간 T3, T4, T2, T3, T4를 각각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갈 거예요. R은 PA분의 파이 A의 T2 빼기 T1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고요. 대신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산할 거니까 T2 빼기 T1은 파이 A분의 R 곱하기 P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파이고요. 이때 장반경 행성 B는 20AU가 되겠죠? AU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R하고 지금 P를 쓰면 되는데 R은 얼마냐고 봤더니 내가 행성 반지는 3750으로 주어져 있고요. P는 얼마냐고 봤더니 무려 12,001이네요. 12,001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물론 여기 얘는 킬로미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위를 맞추시면 돼요. 단위를 맞추면 여기 AU 대신에 20 곱하기 공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다른 색깔로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만 20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8승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냐면은 최종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0.0051이 됩니다.
자,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실제 값을 넣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단위를 다 맞춰놨으니까 킬로미터로 맞췄고요. 남는 거 1이니까 그냥 이 숫자만 다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해갖고 해보면은 0.0051이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값이 0.0051이니까 T2는 어떻게 되죠? T1이 500.5니까 T1에다가 0.005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500.505가 되는 거죠. 자, 이게 T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3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행성 지름만큼 이동을 하는데 0.0051이 걸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우고 쓱쓱쓱쓱 다 지우고, 자, 행성 지름만큼 이동하는데 이 행성 지름이 7,500km죠. 행성 B는. 그런데 이때 0.0051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의 지름인 자, 18만 킬로미터죠. 18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되느냐? 며칠이냐? 이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 세우면 되죠. 7,500대 이렇게 들어가고요. 18만이 아니고 180만이네요. 제가 계속 발음을 이상하게 해보네요. 자, 180만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180만이고요. 자, 이거를 이동을 하는데 얼마큼 걸리느냐? 0.005 대 x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x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2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x는 1.21이라는 건 얼마예요? T3에서 T1을 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T3는 얼마가 돼요? 501.7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쓰면 501.7이 됩니다. 자, 그러면 T3하고 T4 차이는요, 아까 이미 구했죠? 0.005. 그러니까 501.70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걸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이론적 내용은 우리가 외계행성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시간 관계도 있고요.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를 해보질 않았죠. 물론 이 외계행성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뭐 아주 교육과정상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혹시라도 뭐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수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작은 하나 보기라도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면 나중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식 현상에서 했던 거 결국에는 반지름 구하는 식 가지고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시험속도 방향 성분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공전주기까지 계산했고 그 그래프도 그려봤고 보정도 해봤고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외계행성 자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이제 지구과학 1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